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0월 12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우연보 등 30인을 외방 종편시키고 이첨 등 30인을 경외 종편시키다. 우현보, 이색, 설장수 등 30인을 외방에 종편하고 이첨, 허용, 허응 등 30인을 경외에 종편하였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0월 12일 경신 두 번째 기사. 부세의 경감과 검소한 생활을 강조한 공부상전 도가미의 상서문. 공부상전 도감에서 상서하였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 하늘의 뜻에 응하고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문득 국가를 차지하시고 왕위에 오르신 초기에 맨 먼저 신등에게 명하여 고려왕조 공안에서 세입의 다과와 세출의 경비를 상고하여 손익을 짐작하여 오랫동안 쌓인 폐단을 제거하고 일정한 법을 세우게 하셨으니 실로 백성의 복인 것입니다. 신등이 가만히 듣자옵건대 나라를 보존하려면 반드시 먼저 백성들을 사랑해야 되고 백성을 사랑하려면 반드시 먼저 용도를 전략해야 된다고 하니 검소를 숭상하고 사치를 제거하는 일은 용도를 전략하는 큰 것이며 부세의 징수를 경감하고 폐단이 있는 법을 고치는 일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큰 것입니다. 옛날에 그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토지의 생산을 헤아려 그 공부를 정하고 재물의 수입을 헤아려 그 용도를 절약하였으니 이것이 경상의 법입니다. 무릇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이것에 삼가해야만 되는데 하물며 창업의 초기이겠습니까? 고려의 태조는 태봉의 사치 포악한 뒤에 일어나서 공검하고 전용하는 것으로 법을 후세에 전했는데 겨우 두서너 때가 되어 광종이 이를 개성하자 사치를 극도로 하여 궁실과 의복 음식이 제도에 지나쳐서 그 1년에 소비한 것이 태조의 10년간의 용도가 되었으니 이른바 양박한 것에 법을 만들어도 그 배단은 오히려 탐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기에 와서는 더욱 그 욕심을 극도로 내어 여러 번 그 제도를 변경하여 세입을 증가시켰지만 그러나 혹은 토목의 역사에 소모하기도 하고 혹은 불신의 숭봉에 다 없어져서 부고에 남은 물건이 없었고 국가의 용도가 넉넉하지 못하였으므로 일정한 공부 외에 또 부당한 징수를 가하여 마침내 백성이 공궁하고 재물이 흩어지게 되어서 나라가 망하는 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교화를 혁신하는 시기를 당하여 진실로 마땅히 고쳐서 바로잡아야 될 것입니다. 신등이 삼가 예전 전적을 상고하여 토지의 몰산을 분변하여 공부의 등급을 마련해서 전의 액수를 적당히 감하여 일정한 법으로 정하고 그 철따라 나는 물건으로서 일정한 공부가 될 수 없는 것은 일정한 공부의 외에 연록하고 이를 명칭하여 별공이라 했으니 귤과 유자의 유와 같은 것이 이것입니다. 비록 그러하나 위에서 취하는 것을 불화하고 아래에서 취하는 것을 공이라 하여 이를 취하되 그 제도에 지나치지 아니하고 이를 바치되 그 법도를 지나치지 않게 하는 것이 성인의 공부를 만든 뜻입니다. 대저 아첨하는 신하는 과중하게 징수하여 군주의 욕심을 조장하는데 군주가 깨닫지 못하고서 나라에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종말에는 해가 되는 줄을 알지 못하니 다만 군주가 이를 일찍이 분변해야만 될 것입니다. 역경에 이르기를 제도로서 전용하여 재물을 손상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해롭게 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니 대개 용도를 전략하게 한다면 적게 취하여도 남음이 있을 것이고 용도를 사치하게 한다면 과중하게 징수하여도 넉넉하지 못할 것입니다.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전략하고 검소하여 시종토록 변하지 않으시고 용도를 전략하고 백성들을 사랑하여 만세의 가법을 새로 삼가하소서. 지금 정한 바의 공부의 액수를 갖춰 기록하여 책을 만들어서 장계와 함께 올리오니 비옵건대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여 영구히 성법으로 삼게 하소서.
공부상정도감은 공부를 상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임시관청이고 공안은 공부대장을 말한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0월 13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조준 정도전 등에게 고려사를 수찬케 하다. 우시중 조전 문화실랑 찬상성 정도전 예문관 학사 정총 박의중 병조전서 윤소종에게 명하여 고려사를 수찬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0월 13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의흥친위군을 사열하다. 의흥친군을 사열하였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0월 13일 신유 세 번째 기사. 고려 왕조의 종묘를 헐고 그 자리에 새 종묘를 짓도록 명하였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0월 17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진안군 이방우에게 4대 조상을 제양케 하고 신주를 효사관에 앉히도록 하다. 진안군 이방우에게 명하여 4대 선조를 제양하게 하고 신주를 효사관에 임시로 안치하게 하였다. 이방우는 태조의 아들이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0월 18일 병인 첫 번째 기사. 황희석을 기복시켜 관직에 나오게 하였다. 명하여 황희석을 기복 출사시키게 하였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0월 19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천둥이 치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0월 19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일본 축주 태수가 포로를 돌려보내고 수호하기를 청하다. 일본 축주 태수 장충가가 장주 종순 등을 보내어 사로잡혀갔던 우리 인민들을 돌려보내고 또 수호하기를 청하였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0월 21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종묘의 공사를 시찰하다. 임금이 북문으로 나가 종묘로 가서 종묘 짓는 역사를 시찰하였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0월 22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지중추원사 조반이 가지고 온 예부의 차부. 지중추원사 조반이 중국 남경으로부터 돌아오니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선임문 밖에서 맞이하였다. 조반이 예부의 차부를 받들고 와서 전하였다. 예부에서 고려국 도평의사사에게 치자를 부송하오. 홍무 25년 9월 12일 본부의 우시랑 장지 등의 관원이 부송한 글을 화계전에서 주문하여 황제의 성지를 삼가 받았는데 그 직지에 천지의 사이에 백성들을 주지 않은 사람은 크고 작고 간에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는데 혹은 흥하기도 하고 혹은 패망하기도 하니 어찌 우연한 일이겠는가. 그 사마는 왕씨가 망하면서부터 이씨가 계책을 씀이 천태만상인 것이 벌써 몇 해가 되었는데 지금은 확연히 그러하다. 왕씨가 옛날에 사만을 차지했던 보답도 또한 그러했으니 이것이 어찌 왕씨가 옛날의 일을 잘하고 이씨가 오늘날 계책을 잘 쓰기 때문인가. 상제의 명령이 아니면 되지 않는 것이다. 그 사만의 신민이 이미 이씨를 높이고 백성들에게 병화가 없으며 사람마다 각기 하늘의 낙을 즐기니 곧 상제의 명령인 것이다. 비록 그러하나 검으로는 본강을 조심하여 지키고 간사한 마음을 내지 말며 복이 더욱 증가될 것이다. 그대 예부에 쓰는 짐의 뜻을 알리라 하므로 더욱 이를 공경히 받들어 지금 황제의 직지의 사의를 갖추어 먼저 보내오. 임금이 시좌소에 돌아오니 백관이 배하하였다. 사마는 우리나라를 지칭한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0월 25일 개유 첫 번째 기사. 관교와 교첩 등 임명장에 대한 규정을 정하다. 고신의 법식을 고쳤다. 1품에서 4품까지는 왕의 교지를 내리는데 이를 관교라 하고 5품에서 9품까지는 문화부에서 교지를 받아 직첩을 주는데 이를 교첩이라 하였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0월
25일 개유 두 번째 기사. 정도전이 명나라에 가지고 간 황제의 덕을 칭송하는 표문. 문화실황 찬성사 정도전을 보내어 중국 남경에 가서 사언하고 말 60피를 바치게 하였다. 그 표문은 이러하였다. 배신 조반이 남경에서 돌아와 예부의 차자를 가지고 와서 삼가 황제의 칙지를 받았는데 고유하심이 간절하고 지극하셨습니다. 신은 온 나라 신민과 더불어 감격함을 이길 수 없는 것은 황제의 훈계가 친절하고 황제의 은혜가 넓고 깊으시기 때문입니다. 몸을 어루만지면서 감격함을 느끼고 온 나라가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가만히 생각하옵건대 천지의 사이에는 본래부터 배망하고 흥하는 이치가 있는데 소방은 공민왕이 후사가 없으면서부터 왕씨가 망한 지 이미 오래되었고 백성의 죄와는 날로 증가해 갔습니다. 우가 이미 요동을 공격하는 일에 불화의 시를 만들었으며 요 또한 중국을 침범하는 일에 모의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다만 간사한 무리들이 내쫓김을 당한 것은 실로 황제의 득택이 가해지고 또한 여러 사람들이 기필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때문이오니 이것이 어찌 신의 힘이 미친 것이겠습니까? 어찌 성감께서 사정을 환하게 알아서 전한 사신의 말씀을 듣고 즉시 득음이 갑자기 이르게 될 줄을 생각했겠습니까? 마음속에서 새겨서 은혜를 잊지 않겠으며 쇄골 분신이 되어도 보답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이것은 상가 황제 폐하께서 구중궁궐에서 천하를 다스리고 있으시면서도 만리밖을 밝게 보시고 주역의 먼 지방을 포용하는 도리를 본받고 예경의 먼 나라를 회유하는 인덕을 미루어 마침내 자질구레한 자질로 하여금 본강을 지키는 데 조심하게 하시니 신은 삼가 시종을 한결같이 하여 더욱 성상을 섬기는 성심을 다하여 억만년이 되어도 항상 조공하고 축복하는 정성을 바치겠습니다. 우는 우왕을 말하며 요는 공양왕이고 득음은 황제의 말씀이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0월 28일 병자 첫 번째 기사. 태종이 정능이 있는 산의 형세를 그린 그림을 바치고 각 능마다 능직과 수릉호를 두다. 지금의 전하가 함길도에서 와서 여러 능의 산세를 그린 화본을 바쳤다. 정능, 화릉, 의릉, 순릉은 모두 함주에 있었고 지릉은 안변에 있었고 숭릉은 문주에 있었고 등릉, 안릉은 공주에 있었는데 능마다 능직이 권무 이인과 수릉호 몇 호를 두고 제궁을 건축해 세웠다. 전하는 태종을 말하며 정릉은 태조의 아버지 환조의 능이고 화릉은 환조의 비 의비의 능이며 의릉은 태조의 조부 도조의 능이며 순릉은 도조의 비 경비의 능이며 함주는 함흥을 나타내고 지릉은 태조의 증조부 익조의 능이며 숭릉은 익조의 비 정비의 능이며 문주는 문천을 나타내고 등릉은 태조의 고조부 목조의 능이며 안릉은 목조의 비 효비의 능이며 공주는 경원을 나타내고 수릉호는 능 지키는 민호를 말한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1월 1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조회하고 조반에게 잔치를 베풀다. 임금이 조회를 보고 조반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1월 1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소격전 이외의 초제 지내는 장소를 폐지하도록 정하니 유능하다. 예조에서 아래였다. 도가에서 별의 제사 지내는 초제는 간략하고 엄격히 함을 소중히 여겨 정성스러움과 공경함을 다하여 업신여기지 아니하여야 될 것인데 고려 왕조에서는 초제의 장소를 많이 두고서 업신여기고는 천일하지 않았습니다. 원하옵건대 다만 소격전의 한 곳만 두고서 청결함을 힘써서 정성스럽고 공경하는 데 전일하게 하고 그 복원궁의 신격전과 구요당의 소전색과 태청관의 청계 배성소 등지는 일체 모두 폐지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조실록 이권 태조 1년 11월 2일 기묘 첫 번째 기사. 황희석을 어흥 진군이 도진무로 조기를 상진무로 삼다. 황희성을 어흥 진군이의 도진무로 삼고 조기를 상진무로 삼았다. 태조실록 이권 태조 1년 11월 3일 경진 첫 번째 기사. 햇무리가 짙다. 태조실록 이권 태조 1년 11월 4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의화공주 안시의 어머니가 임금에게 음식을 대접하다. 의화공주 안시의 어머니가 임금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태조실록 이권 태조 1년 11월 6일 개미 첫 번째 기사. 4대 선조의 존호를 정하여 올리다. 4대 선조의 존호를 책봉해 올렸다. 황고실의 책무는 이러하다. 짐을 변화시켜 나라를 세웠으니 실로 여러 대 쌓은 공로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시호를 올려 이름을 바꾸매 이에 존승하는 전례를 거행합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황고조께서는 성품이 인애와 효성에 전일했으며 덕은 온화와 선미를 구비하였습니다. 영구한 계획을 세워 후세의 사람에게 계시하여 처음으로 제왕의 대업의 태전을 닦고 안일하지 않는 데 정주해서 그 동지를 삼가하여 능히 천심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공률을 사만에 나타내셨으며 본손과 지손을 백세에 성하게 하였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황고조비께서는 인자하고 온화하고 조용하고 아름답고 유순하고 정숙하고 전일하여 알을 남긴 상스를 받은 것은 은나라의 간적과 같았으나 아기를 뵌 경사를 얻은 것은 주나라 태임에게 짝할만 했습니다. 이미 무궁한 세대의 국운을 연장했으니 곧 처음에서 발단된 것입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외람더의 황고조비의 도움을 입어 큰 왕업을 받았으므로 이에 비천한 정성을 다하여 휘호를 받들어 황고조의 시호를 올려 모강이라 하고 황고조비의 시호는 효비라 하였으니 밝게 돌보아서 번성한 복을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황정조실의 책 호문은 이러하다. 짐을 변화시켜 나라를 세운 것은 실로 적선의 공로에 말미암은 것이며 조를 높이고 종을 공경하면 이름을 바꾸는 예지를 삼가하는 것입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황정조께서는 충성하고 효도하고 검소하고 건실하여 뜻이 백성에게 있었으므로 실로 가히 없는 은혜가 있었으며 덕은 후손에게 전하였으므로 길이 크게 나타내는 계책을 끼쳤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황정조비께서는 천성이 조용하고 전일함을 타고났으며 몸으로는 정숙함을 실천하였습니다. 반드시 공경하고 반드시 경계하며 다만 군자의 좋은 배필이었으며 비행도 없고 작태도 없으며 이것이 규문의 아름다운 법도였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다행히 정조비의 도움을 힘입어 처음으로 큰 왕업을 세웠으니 큰 은혜를 갚고자 한다면 진실로 헤아리기 어렵겠습니다. 감히 휘호를 올리오니 현양하는 마음이 배나 간절합니다. 삼가 책호를 받들어 황정조의 시호를 올려 왕이라 하고 황정조비의 시호는 정비라 하였으니 저의 정성을 흠향하여 번성한 복을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황조실의 책 호문은 이러하다. 공 있는 이는 조로 하고 덕 있는 이는 종이로 하니 효도는 업의 일을 높이는 것보다 큰 것이 없으며 시호로서 이름을 바꾸게 되니 예의는 마땅히 왕으로 추촌함을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옛 전적을 상고하여 감히 특수한 칭호를 올립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황조예께서는 아름답고 온유하고 공손하고 용감하고 굳세어서 처음으로 제왕의 대업을 세워서 오늘날의 경사를 이르게 하고 후손에게 계획을 전하여 전세의 업을 빛나게 열어주었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황조비에게서는
행실이 부지런하고 검소함을 겸하였으며 덕은 엄숙하고 화목함을 구비하였습니다. 일찍이 예로부터 정한 상세에 부합하여 내치를 엄격히 하였으며 장경의 도리를 나타내어 후손에게 좋은 계책을 전하였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외람되이 용렬한 자질로서 큰 명령을 받게 되었으니 비록 이것이 세상의 인정의 추대인 것이지만 실상은 조비의 도움이 가해진 것입니다. 삼가 체코를 받들어 황조의 시비를 올려 시호를 올려 도왕이라 하고 황조비의 시호는 정비라 하였으니 삼가 바라옵건대 영명께서는 이 체코를 받으시고 높이 위에 계시면서 항상 자손을 도와주시고 빛나신 그 영령께서는 길이 나라에 복을 주소서. 황고실의 체코문은 이러하다. 나라를 세우고 짐을 계승하며 효도는 왕으로 추천하기보다 먼저 할 것이 없으며 시호를 보고 행실을 알게 되며 예의는 존숭하는 데 삼가해야 될 것이다. 삼가 생각하건대 황고께서는 천성이 매우 깊으시고 자질이 영특하여서 무공을 원근 지방에 펴서 나라에 인실하였으며 큰 명령을 후손에게 전하여 그 경사를 견고히 하였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황비께서는 마음은 정경함에 두고 덕은 유순함을 지켰으며 지위는 바르게 중도에 위치하여 곧 가인의 도리에 합당하였으며 덕은 돈독히 아래에 미쳐 진실로 규목의 기풍에 부합하였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다행히 여러 대에 쌓인 경사를 계승하여 유신의 왕업을 창업하였으므로 마땅히 이름을 바꾸는 전례를 거행하여 근본을 잊지 않는 정성을 밝힙니다. 이에 강의를 점쳐서 가려 아름다운 덕을 현양합니다. 삼가 체코를 받들어 황고의 시호를 올려 환왕이라고 하고 황비의 시호는 의비라 하였으니 구보보심이 빛남이 있어 나머지 복을 무공이 세대에 내려주소서. 간적은 중국 상고시대의 제국의 원나라 시조의 설을 낳았고 태임은 주나라 왕계의 비이며 문왕의 어머니이다. 휘호는 후비가 세상을 떠난 뒤에 시호와 함께 올리는 존호를 나타내고 규목은 가지가 아래로 굽은 나무이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비유한 것의 비유이다. 강일은 일진의 천간이 갑, 병, 무, 경, 임인 날을 말하며 양일이므로 길일로 인정한다.